오늘 색다르게 야외에서 별의별 교육연구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성쌤이 제가 사는 곳까지 이렇게 몸소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대성쌤 근처로 가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날씨가 부쩍 쌀쌀해진 것 같아요. 가을 날씨랑 하늘도 높고 풍경도 좋고 그리고 영재도 뽑고 영재 선발의 시즌이 된 것 같아요. 예. 보통 다 예년 같으면은 단위학교 영재들이 운영됐던 내용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영재 담당 교사 선생님들이 관찰 추천을 해주시고 또 영재원에서 선발 전형을 진행하게 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라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없었던 제한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예. 어떻게 영재 선발이 이루어지겠나요? 근데 제가 아는 영재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영재 선발 문항을 이렇게 기간을 동안 이렇게 입력을 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다양한 영재 선발 방식이 있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온라인으로 평가 문항을 푸는 경우도 있고, 뭐 동영상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년과 달리 집합으로 시험 보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냐면 영재성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한 번의 기회에 나온다라고 이제 발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영재성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하고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과 성향에 맞춰서 영재 선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라면 영재 전형은 그냥 온라인으로 뭐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면담을 하는 형태인가요? 이제 영재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다만 예전에는 딱 정해진 시간에 어떤 지식을 묻는 문항을 많이 풀었다면 이제는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사고, 그래서 발산적 사고를 하고 그거에서 창의성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답안을 서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재라고 그러면 흔히들 생각을 해요. 이제 보통 이상의 지능과 창의성, 그 다음에 창의적 성향들, 이제 몰입이나 어떤 호기심 이런 것들이 갖춰진 학생들을 의미하는데 또 영역 특수적인 것도 있거든요. 영어의 인문학적 소양이 이제 높은 친구들, 그다음에 과학적, 수학적, 탐구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 그리고 예술적 소양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학생들을 어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을 통해서 어떤 온라인 테스트나 온라인 면접이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이제 추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궁금한 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지 않으실까요? 왜냐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혹시 영재가 아닐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저는 이 두 가지 경우 다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런 것들은 아이와 부모님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잠재 능력이 있고 소질이 있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거를 개발해 주지 못하면 또 그것도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찾는 것, 영재 학원들을 많이 찾거든요. 영재 학원들,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희 학부모님들이 영재 선발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기존의 합격생들이나 합격 노하우를 듣고자 하는데 아마 영재 학원들이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영재라 함은 뭐 이렇게 팔방미인처럼 모든 영역에서 뛰어난 아이들도 있지만요, 그런 비동시성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특정 영역에서 우선 두각을 나타내고 그게 점점 퍼져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월등한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분명히 뛰어난데 선발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근데 이제 대성쌤이 항상 원론적인 모범 답안 같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거죠. 영재성 검사도 온라인 면접도 그 다음에 어떤 심층 어떤 그런 면접과 또 테스트를 혼합된 전형도 사실은 시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시험에 익숙하지 않아서 선발되지 못할까 하는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시중에 있는 상당수의 영어 학원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과학 영재를 예를 들면 키트 중심의 실험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실험의 문제점이 뭐냐면 키트에는 재료, 그 다음에 실험 방법, 그 다음에 실험 계획서 쓰는 것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연습하고 반복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자기가 필요한 실험, 자기가 계획한 실험, 창의적인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키트에 주어진 실험만 하게 돼요.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험의 기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설정하고 실험의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그 통계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해보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또 수학학원을 예를 들면 영재성 검사에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럴 경우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보통에 있는 시중에 있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영재 학원들은 선행을 전제로 이제 영재학원 문제를 풀어요. 똑같은 문제라고 해도 초등학생이 배운 교육과정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의 관점에서 중학생의 풀이 방식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정답은 만약에 맞출 수 있더라도 점수 부분에서는 배점이 낮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사고력을 묻는 문제에서 심화된 문제겠죠. 그런 경우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재 교사를 한 7년 이상을 했고요. 대학원 영재원에서도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뭐 선발이나 평가도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근데 학부모님들이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그 아이가 어떤 문제를 푼다거나 하면은 거꾸로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원에서도 문제를 출제할 때 가장 중요하는 게 학생들이 받은 교육과정 내에서 그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도 그 내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예시를 만들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선행학습으로 아이가 근데 초등학교 선발 문항인데 중고등학교 지식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거꾸로 안 좋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일단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상당수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어떤 철학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현실하고는 좀 달라요. 저도 이제 그거는 인정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제가 말했지만 어떤 기존의 학원이 갖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거기 학원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 테스트 환경이 이제 처음인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그 상황이 익숙해지도록 하고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 적중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의성 검사 중에 가장 유명한 TTCT, 토렌스 창의성 검사만 같은 경우도 많은 학원에서 연습을 해요. 그렇지만 그 연습된 것은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 아니라 단순히 연습한 테크닉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학원 같은 경우는 도움을 이제 최소화해서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영재 전형에 도전한 학생들이 만약에 영재성 전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영재성을 진정으로 평가받고자 한다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영재 교육 같은 경우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정들은 어떤 정보 공개나 영재 공개 시스템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영재 교육과정을 보셔요. 보시고 앞서서 선행, 암기식 선행은 할 필요 없지만 그 영재와 교육과정 속에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걸 체크하냐? 그 교육과정 내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가 4학년 때 영재를 하지 않았어요. 6학년 영재에 도전할 수 있을까 할 때 그 4학년 영재 커리큘럼을 학생들과 함께 어떤 자기주도적인 학습 정도를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좀 이거는 어떻게 민감한 사안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영재와 관련 서적이나 문제집들도 보면 옥석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트레이닝을 위한 문제집이 있고 학생들의 상위 사고력을 길러주는 문제집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에 영재 담당 선생님한테 어떤 자문이나 상담,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상당히 영재성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의 지원을 못 받은 상태로 단위학교 영재 시험을 봤는데 그 아이가 그런 문제를 접해본 경험이 없어서 아쉽게 탈락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상당히 거기서 좌절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는 영재 시험을 도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조금 저도 영재 교육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몸담아 왔지만 이 영재 선발이라는 게 약간 정보도 좀 부족하고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작년도 걸 한번 쭉 보시면 영재원들 어느 영재원이 있고 또 어떤 영역에 뭐 인문학 영재, 예술 영재, 뭐 과학 영재 뽑는지 그런 것도 보고 또 요즘엔 구글에서 영재원 이런 교재나 커리큘럼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검색함으로써 대략적으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걸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학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요즘에 발품이 아니라 마우스 조금 인터넷을 좀 검색하시면서 나름 조금 정보를 취합하는 게 그 아이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성 싶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같이 바쁜 무심하고 바쁜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상황이고 비대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정말 대성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발품을 깔고 정보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또 기존의 영재원의 커리큘럼이나 어떤 문제집을 세팅해서 딱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학원도 보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좀 게으른 학부모님, 바쁜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재 선발 방식들은 다분히 학생들의 소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줘요. 왜냐면 그 영재원에서 선발 전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을 그냥 선발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있으시거든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잠재 능력, 영재성을 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어떤 영재성 검사들을 이제 도입하냐면 매년 답습하기보다는 이제 대학부설 영재원 같은 경우 자체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들이 있어서 현행 영재에 관한 이제 연구들을 바탕으로 문제들을 많이 구안을 하세요. 새롭게. 근데 거기서 이제 보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재라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이제 평가하는데 언어적인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쓰는 게 일체화가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생들 독서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시키세요. 근데 독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를 좀 직등 독서를 할 필요가 있고 그 텍스트의 지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읽고 어떤 걸 느꼈니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한 챕터를 읽더라도 그 속에서 시사하는 바를 쓰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로 제안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쓰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것이 사실 독서를 기반으로 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모든 영역의 영재들이. 저는 이제 그게 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게 된 친구들은 이제 영재 검사를 앞두고 그 당해년도에 어떤 그런 문제집 같은 것들을 접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패턴화하고 반복 연습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제 뭐 영재 선발 문항 자체가 되게 영재성이나 창의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집에서 얻기 어려운 그리고 새로운 문항들이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주세요. 잠시만요. 근데 그 문항에 답을 할 때 아이들이 이 창의성을 약간 상상력하고 약간 혼동을 해서 너무나 기상청해하지만 현실성 없고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서술형 문항에서. 근데 저는 모든 문항이 엉뚱하지만 그걸 측정하고자 하는 나름의 뭔가 이런 능력이 있고 또 채점 기준이 있다.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특히나 과학 영재, 수학 영재에 응시하는 학생은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과학적, 수학적 근거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너무 이론적이잖아요. 아니 근데 실제로 채점을 하거나 면접을 보면 대다수 아이들이 근거 없이 그러면 대답을 제가 해요. 한번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심층 면접에서 뭐 하시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봐 주세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야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뭐 비가 올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재성 검사랑 관련이 있나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지금 즉흥적으로 문제를 냈는데 근데 이런 거를 냈을 경우에 그냥 뭐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지금 저희 이 탁자에 물방울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온도차가 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늘에 뭐 먹구름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이런 근거가 있게. 근데 저는 그게 네. 생각이 나요. 대성쌤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측정할 때 이제 출제위원의 마음으로 이제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의 지식을 평가하지 않고 창의성을 평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루트 번슈타인의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 창의적인 어떤 창의성의 주요한 어떤 기법이랄까요? 특징들이 나오거든요. 유추, 관찰, 뭐 이런 것들, 추상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제 독후 활동과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출제를 뭐 여러 번 했지만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초등학생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현란하게 현란하게 기술하는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어떤 독서 속에서 얻은 그런 사고의 폭을 바탕으로 본인이 근거를 세워서 이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거,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냅틱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두 개의 사물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사물을 제시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악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우리 대성쌤의 어떤 창의성을 제가 검사해 보겠습니다. 예. 악어랑 타이어를 관련지어서 하나의 발명품을 한번 구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선 악어랑 타이어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바퀴고 되게 소모가 덜 되는 게 더 오래 쓸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질긴 재질의 타이어를 만든다. 혹은 악어 이빨이 톱니바퀴처럼 해서 마찰력이나 이렇게 했을 때 접지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악어 이빨을 응용한 겨울용 스노우 타이어 혹은 그런 거를 만든다. 와, 진짜 저희가 오늘 갑자기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대성쌤은 확실히 우리 영재 관련해서 현장 전문가 같습니다. 영재가 영재를 가르치네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난 거는 악어에서 이 지렛대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타이어에 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동 장치인데 그게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즉흥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예시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뭔가 어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되고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과학 상상처럼 한다는 있죠. 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심층 면접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과제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해결 미션을 제시하면 이제 학생들이 수학 문제는 딱 한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칠판 앞에서 그걸 풀거든요. 근데 그 풀이 과정을 다양한 풀이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학원에서 배우는 선행과는 조금 틀린 거죠. 심하죠.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론을 하게 된다면 그 추론의 논리적인 근거를 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누가 봐도 영재성이 막 풍부한 친구들 같아요. 에디슨 같다 막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그 아이디어가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 정교성, 그리고 그에 대한 타당성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이 보면 공상으로 맴도는 경우가 많아요. 근거 없는. 그리고 정말 근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의 아이디어나 상상들은 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아이들, 연결짓지 못하는 아이디어들은 그거는 그냥 공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창의적 상상과 그냥 공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는데 하브루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 지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만 말하고 우리 대 선생님한테 정말 아이를 영재로 키우기 쉽고, 그리고 지금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다면 일단 집에 이젤이나 미니 칠판을 준비하자. 그리고 부모님을 앉혀놓고 본인이 수학 문제든 과학 문제든 썰라썰라 풀면서 자기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학생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어디서나 누가 봐도 당당한 영재로 만들어주고. 그런데 영재 학부모님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전교 한 10등인데 너 왜 전교 1등 못하니? 이렇게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학습의 목표의식, 의욕이 주체성이 떨어져요. 근데 제가 상위 영재들, 그다음에 뭐 과학고, 특목고 간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특징이 아이를 상당히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이게 또 뭐 교과서적이라고 하지만 기다려줄 수 있고 그 환경 조성의 전문가들이세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낮은 수준이고 아이가 환경을 조성해주고 유도하는 게 사실은 학부모님이 정말 좀 힘들지만 좀 이렇게 더 노력해야 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성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지금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어요. 저희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하시고 학생들을 정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통해서 통틀어서 말한 것처럼 정말 품어주시고 그리고 날개를 펼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시는 학부모님인데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조언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수학 영재 한번 예를 들죠. 저희가 학문 적성 검사 어떤 문제 풀어야 됩니까? 수학 경시대회 문제 풀어야 되나요? 어떤 문제 풀어야 됩니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수학 같은 경우가 선발에서 되게 당락을 좌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상위 영재들은 거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다 잘하는데 수학에서 한두 문제가 정말 그 학생들의 당락을 잡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이런 지식 문항을 좀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줄었는데 제가 참 조심스러워요. 진짜 대성쌤은 너무 아껴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정보가 노출될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학 문제는 많이 안 풉니다. 어떤 시간은 주어지지만 한 대여섯 문제가 주어진다고 치면 물론 시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아는 것만 풀어요. 자기가 정답을 아는 것만 풀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답을 모른다고 생각되면 손도 안 댑니다. 근데 대다수의 영재 전형의 채점은 답에 있지 않습니다. 풀이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 속에서 조금은 오류가 있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본인이 어떤 탐구 능력으로 수학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풀어나간다면 정답은 완전히 틀릴지라도 그 풀이 과정을 해서 점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전형을 준비하는 수학영재 학생들한테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풀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훈련, 그리고 보통 요즘 아이들 있죠. 정답을 모를 것 같다, 못 푼다 그러면 아예 풀지를 않습니다. 그러지 알고 자기가 모르는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도 풀이 방법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써야죠. 풀이 과정을. 정답하고 맞진 않더라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 있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개념들은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심화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간혹 같은 경우 보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답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리고 선행도 했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단계에 의해서 기승전결이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역 추론이나 기납 추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학 문제는 연역 추론에 의해서 푼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납 추론은 될 수가 있거든요. 기납 추론은 뭐냐면 저는 그런 친구도 봤어요.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수를 대입해서 푸는 학생들. 그 대입의 조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사위원들이 채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제 집착력을 키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엔 과학영재. 과학연재에 앞서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영재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GED라고 해서 근데 국가 단위의 영재 포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영재 많은 선생님들이 거기에 학습 자료라든가 뭐 평가 자료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그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영재 포탈을 한번 접속을 하셔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학 영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처음에 혜성쌤께서 말한 게 이제 따라하는 과학 실험.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위해서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그 실험 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실 상당히 중요시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뭐 화학식을 알고 있고 어떤 반응은 알고 있어도 그게 왜 필요했고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 문제 이런 발견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발견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문제 상황을 보고 그 문제에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느냐, 가설 세우고 어떤 실험 단계로 변인 통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결과까지 어떻게 예상하느냐를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을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고 과제에 집착해서 풀이 과정, 자기가 풀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정형화된 풀이 과정, 그러니까 선행을 한 풀이 과정은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실험 설계나 과학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항상 그래요. 창의성이 과하면 창의성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창의성이라는 거는 어떤 지식을 토대로 창의성을 발휘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생소한 동생이든 뭐 언니이든 형이든 부모님이든 그 문제를 듣고 이해가 되겠다. 그 정도의 설명 능력이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심층 면접이나 온라인 면접 그런 것들 평가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자녀도 영재 선발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막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막 불안해 하는데, 그 아이가 그래서 느껴요. 그럼 그 아이가 의기소침해지고 이렇게 적극적인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 자녀도 그랬고, 제가 가르쳤던 맞아요. 학생들도 보면은 시행착오, 뭐 몇 번 떨어졌지만 부모님이 그냥 전혀 개의치 않고, 좋은 경험했어. 너가 아직 특별한 능력이 있지만 준비가 부족했어. 괜찮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은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진짜 과학고가 있고 정말 더 잘 공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재 선발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 맞습니다. 네. 그걸 좀 부탁드리고 맞아요. 싶습니다. 시크한 부모가 영재 부모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백조처럼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게 해야 저는 된다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정돈을 하고, 우리 이제 영재 전형이 마치고 나서는 이제 그때 이제 좋은 결과, 조금은 아쉬운 결과, 다양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소회를 함께 나눠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